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4일 정오입니다. 드디어 조국 법무장관으로 불리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검찰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 제가 검찰 개혁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고 검찰 수사 대상인 사람이 검찰 개혁 도약대가 되겠답니다. 도둑이 경찰 개혁의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간첩이 국방 개혁의 책임자 역할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해 충돌이라고 합니다. 법률 용어로 이해 충돌. 수사받는 사람이 수사 주체를 개혁한다는 것은 도둑이 형사부를 개혁하겠다는 것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인륜적 반법치적 행위입니다. 더구나 이자는 골수 레닌주의자입니다. 골수 레닌주의자, 전향을 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사회주의자라고 하고 있어요. 사회주의자는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와 싸우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회주의와 싸우고 있다는 것은 도덕을 검거하기 위해서 형사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도덕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 형사 반장이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뭐 과장이 아니고 비유도 아닙니다. 특별수사부가 46년 만에 간판을 바꿔단다고 했어요. 이 특별수사부가 뭐냐면 일반 서민들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부서입니다. 거악을 수사합니다. 정치 권력, 그리고 대기업, 주로 대기업의 부정을 수사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나 이 정권에 따라서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서입니다. 이 개혁을 하려면은 법무장관과 대통령이 특수부 수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임명도 대통령이 하면 안 된다. 공안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식으로, 아니면 국회가 임명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골수 레닌주의자가 내어놓은 게 특수부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특수부 규모를 축소하고 형사부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 소개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해 충돌입니다. 이해 충돌에 대해서는 이 권익위원장이 이건 분명히 이해 충돌이다. 즉 조국이 검찰 개혁한다든지 검찰 업무를 지휘하는 것은 이해 충돌이라고 이미 국회에서 아주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한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국이 정말 검찰 개혁을 하고 싶었다면 공안부를 확장해야 됩니다. 지금 간첩 세상이 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국가보안법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김정은 편이고 누가 대한민국 편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 환영 집회를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또 골수 레닌주의자가 법무장관에 앉는다는 것은 공안부 기능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하려면은 특수부를 다소 줄이더라도 공안부를 강화해야 되는데 그 말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소개할 가치가 없고, 이것은 이 행위 자체가 반헌법입니다. 반법치입니다. 이게 재판, 수사에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상피 기준이라고 하기도 하고, 옛날 말로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그리고 법적 용어로는 재척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재판관에게 해당이 되는데, 재판을 할 때 피고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은 법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나 피고인, 이럴 경우에는 공정한 재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척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재척 사유에 해당되면 자동적으로 법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척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은, 예컨대 피고인 입장에서 봐서는 피해자와 법관이 특별한 관계다. 그럼 공정한 재판을 이룰 수 없다 하면은 기피 신청을 합니다. 피고인이 기피 신청을 하면은 판단을 해서 법관을 교체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회피는 법관이 내가 기피 신청에 해당될 수 있고 양심상 이 재판 못 맡겠다고 하면 스스로 그 재판을 안 맡겠다고 하는 것을 회피라고 합니다. 회피, 기피, 재척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게 이 조국입니다. 조국이를 검찰이 그것도 특수부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특수부를 축소시키겠다? 도둑이 수배 중인 도둑이 형사부를 축소시키겠다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0일 조국 법무장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충돌로 볼 수 있으며 직무 배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이 정무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조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 법무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이해충돌 행위를 하고 있는 조 장관이 특수부 축소와 직접 수사 축소 등으로 조국 일가의 수사를 방해하는데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렇게 이태규 의원이 물으니까 이에 대해서 이해충돌 내지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경우에 따라 해당 사항과 관련된 직무 배제 내지 일시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건 누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신고를 합니까? 부하가 신고를 해가지고 법무장관 직무에서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그런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용감한 공무원이 나오면은 요새 파면되는 세상입니다. 다만 박 위원장은 그렇다고 해서 법무장관으로서 일반적인 권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나 검찰 개혁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무슨 실효가 있느냐는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 장관이 이해충돌 행위를 하고 있는데 밑에 직원이 어떻게 이해충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거듭 이 의원이 물으니까 박 위원장은 현재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진위 여부가 곧 판정이 되면은 그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위 여부가 곧 판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정경심 기소 또는 구속 또는 조국 소환 이 단계에 가면은 이거는 이해충돌로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 위원장의 답변에 대하여 의혹만 갖고 마치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처럼 주장한 것은 아닌가라고 반론을 제기하니까 박 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상으로 이해충돌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이네요. 조국과 같은 대학원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습니다. 따라서 이게 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실제로 집행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소송이라든지 위헌 소원을 한번 해볼 만한 사안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 모여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명재권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됩니다. 명재권 부장판사 조국 동생을 영장 기각한 종범 두 사람은 구속시키고 주범은 풀어준 명재권 부장판사와 조국을 탄핵을 해야 됩니다. 탄핵. 헌법 위반이죠. 이 정도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넘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바로 탄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회가 3분의 2가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 경우에는 3분의 2이지만 과반수로서 탄핵을 하면 직무가 정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얼마든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더구나 자유한국당은 두 대표, 원내대표 나경원 그리고 당대표 황교안 두 사람 다 법률가 출신이고 법무장관 출신입니다. 헌법의 칼로 한번 다퉈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코미디입니다. 도둑이 경찰을 개혁하고 간첩이 국방을 개혁하고 골수 레닌주의자 더구나 검찰 온 일가가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사람이 검찰 개혁을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문재인 정권이라는 존재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이런 거대한 자유민주 자본주의 세계에서 김일성주의자를 사상적으로 존경한다는, 김일성주의자 신용복을 존경한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현실과 이 머리의 망상 사이에 이렇게 사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현실과의 괴리. 이 코미디라는 게 바로 현실과의 괴리거든요. 코미디는 다 거짓말이고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왜 황당하냐? 현실을 떠난 이야기니까 그게 말장난이고, 그래서 사람을 웃기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을, 아니 이 세계를 지금 웃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